이동을 좀 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은진 사장님을 만나 뵙자고 요청을 드린 거는 지금 캐롤 님이 네. 라인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대요. 근데 캐롤 님의 직 스폰서 님이 이제 오은진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네. 캐롤 님한테 물론 이제 영어로 짧은 실력이지만 영어로 설명은 드릴 거지만 그 네네. 내용을 오은진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완전히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음. 왜냐면 제가 영어로 그분한테 설명하는 거는 그냥 아주 네. 간단하게 축약해 놓은 내용이라 가지고. 네. 잠시만요. 간단하게 축약해 놓은 내용일 거라서 그게 이제 네네네. 온전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온전한 내용을 오은진 사장님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그 내용을 오은진 네.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사장님이 캐롤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장님 밑 하위에 있는 멤버들한테 그대로 안내를 할 수가 있고, 물론 김지은 사장님이나 조지민 사장님께서 같이 이제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오은진 사장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아무래도 신뢰가 더 쌓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또 당연히 오은비 사장님이 또 조진 사장님이 김진 사장님이랑 신뢰가 그만큼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라인 설정 매뉴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라인 설정 매뉴얼이라는 거는 애터미 사업이 지금 10년, 11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딱 두 라인만 하는 거거든요. 애터미는 바이너리 마케팅이고 무한공유, 무한누적이고 개인이 사장이에요. 바로 각자가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을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사업 진행을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달하니까 가장 효율적이구나 라고 해놓은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지금 오은진 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매뉴얼은 그룹을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냥 소비자분은 만약에 내가 그냥 단순 소비자로만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거고 애터미에 성공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라인 이런 매뉴얼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좌우에 한 명이라도 그냥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위 멤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물건 구매할 때 좌 포인트, 우 포인트 보면서 30만만 맞춰서 캐시백만 받으면 그게 끝이거든요, 소비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위 포인트를 보고 좌에 30만이 넘어 있으면은 그냥 오른쪽에 있는 아이디로 구매하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어쨌든 좌측에 내가 가입했든 스폰서가 가입했든 아이디가 어쨌든 있으니까 오른쪽에 30만이 먼저 됐다. 그러면 좌측에 내가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냥 그 아이디로 물건을 구매해서 30만 맞추고 그러면은 이제 끝인 거라서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라인 전개를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요만큼이라도 사업에 대해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 하위 멤버 중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도 어떤 식으로 라인을 전개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똑바로 이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의 라인 전개를 알려줘야지 이분이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당장 애터미에 전적으로 막 인볼브를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매뉴얼대로 내가 움직이고 매뉴얼대로 계보드를 형성하고 매뉴얼을 확실히 인식하고 하위 파트너들한테 매뉴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성공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사실 이거는 애터미는 내 성공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전적으로 인볼브를 하든 아니면 고민 중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내 하위에 내가 가입시킨
내가 가입시킨 멤버가 애터미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어쨌든 나에게 이 친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당을 받는 것이든 어쨌든 가장 효율적으로 안내를 해줄 책임은 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제가 오은진 사장님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이렇게 만나자고 요청을 드렸어요. 라인 전개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매뉴얼은 뭐냐면 딱 2라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전혀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가입을 시키게 돼요. 예를 들면은 2라인을 하라고 하니까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좌측에 1명 이렇게 막 붙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좌측에 있는 분이나 우측에 있는 분이 서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애터미 사업은 안 할 거야 하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소비만 한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이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나도 성공해 볼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럼 이 2분이 라이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같은 라인에 있을 경우에는 이 친구도 2라인을 하니까 어쨌든 이 친구 밑으로 가입을 또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위 멤버도 이분의 하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의 인맥에 대한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스폰서로서 이 친구분이 또 뭐 이렇게 회원가입을 좌우로 시킬 때 같이 또 설명을 해준다던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데 2분이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좌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오히려 싸움이 날 경우가 있어요. 또 같이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데려가네, 내가 데려가네, 내가 먼저 설명을 했는데 왜 니한테 가입시키네 이러면서 또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은 한 라인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킨다는 게 애터미 매뉴얼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명단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친구끼리 묶음.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룹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룹핑을 명단 작성을 해서 그룹핑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보통은 가족을 좌측에다가 가입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가족은 좌측에 가입시킨다가 사실은 매뉴얼이에요. 근데 대부분 애터미에서 소비자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한 4, 5년을 정말 순수 소비자로 있다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애터미만 반복 구매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또 애터미 이외의 것은 절대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저를 보고 연금속 소득이 되겠다. 나 같은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를 만들면 연금속 소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 거라서 이미 제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사업할 생각도 없고 그냥 소비자로 그리고 소소하게 돈 조금씩 7만 원, 6만 원씩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좌측에는 어쨌든 제가 움직이기 전에 스폰서님이 계속 이제 메인 라인이니까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있고 포인트가 올라오니까 나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가족들은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애터미 가입하라 이런 얘기하기 부끄럽잖아요. 내가 뭐 애터미 사업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가족들을 내 우측에다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업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차피 쓰니까 같이 쓰고 요 모으면은 들어오면은 같이 뭐 또 사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우측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가족들이 몇 분이 우측에 있으니까 명단 작성을 해서 가족들을 다 우측으로 쫙 붙이게 돼요. 근데 사실은 매뉴얼 자체는 가족은 좌측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스폰서가 좌측에 그러니까 회원들을 이렇게 가입을 시키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 보여요, 보면은. 왜냐면 한 10명, 사실 10명, 20명이라는 회원 숫자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제 멀리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멤버만 해도 10만 명이 있어요, 회원 수가. 그러니까 사업자는 한 200명 정도 있고 소비자로 따지면 한 10만 명의
멤버가 제 좌측에 있고요. 제 우측에는 필리핀이랑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멤버가 제 우측에 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멤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1000명 이상 이렇게 쫙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도 아직은 저는 이제 겨우 국장이고 완전한 성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 나와 같이 관리할 소비자도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10명, 20명, 100명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업을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보면은 좌측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좌우 다 하는 거 알아. 하지만 좌측엔 이미 100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100명을 가입하고 우측이 턱 커지면은 좌측에 가입을 시킬 거야 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좌측의 100명은 그냥 완전히 사업자 가능성도 없는 완전 100% 소비자일 가능성이 되게 크고 우측에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랑 굉장히 친하고 나를 위해 뭐든 해주고 이런 분들이 우측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막 가입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친한 사람 중에 나랑 같이 사업할 사업자가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측에는 그냥 20명이 가입돼 있고 좌측에는 100명이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측이 훨씬 커져버리는 그래서 언밸런스가 되는데 그때 좌측에 누군가를 가입시키려고 하면은 가입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입시킬 사람이 있어도 나랑 굉장히 관계가 멀어서 사업을 좀 같이 함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초창기에 명단 작성을 해서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폰서가 가입시킨 사람들은 노 카운트가 원칙이에요. 노 카운트.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노 카운트가 원칙이라서 내가 사업에 좀이라도 관심이 있고 성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내가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좌측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좌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맥으로 그룹핑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 좌측, 초등학교 친구 우측, 대학교 친구 좌측, 고등학교 친구 우측, 사회 친구 좌측, 이런 교회 친구 우측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밸런스 있게 우선순위부터 위로 해서 좌우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가입을 시켜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좌측에 스폰서가 가입시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명단 작성해서 그룹핑을 해서 밸런스 있게 나눠서 좌우 계획을 짜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물론 내가 좌에 식구들 5명, 대학교 친구 5명, 위에는 초등학교 친구 5명, 고등학교 친구 5명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열심히 내가 말을 했는데 거절 하다가 1년 뒤에 가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바로 그 친구들이 다 가입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마다 또 스폰서랑 상담하면서 꼭 처음에는 계획은 같은 그룹이라고 세웠는데 이 친구들 중에 굉장히 딜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입이 딜레이 되는 사람들은 또 그때에 맞춰가지고 우측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스폰서랑 상담을 해서 가입을 할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대원칙이고 두 번째 대원칙은 일렬로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일렬로 가입한다는 거는 뭐냐면 일렬로 가입을 한다는 거는 내가 잠시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내가 좌우 이런 식으로 일렬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족들을 좌측에 가입시킨다고 계획을 짰는데 가족한테 얘기해 보니까 금방 관심을 가지는 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언니가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사업 같아. 나도 해야겠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내 우측에 고모를 가입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안 된다. 나랑 언니랑 같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한 라인으로,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일렬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분은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좀 의문을 가져요. 왜 내 우측도 네 라인이잖아.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그거는 기준이 언니 기준이 아니라 이 가입시키는 사람 기준이어야 한다. 물론 이쪽은 내 라인이기도 하지만 고모랑 그다음에 삼촌이랑 다른 라인에 가면은 형제 라인이 돼버리잖아요. 같은 그룹인데 그렇기 때문에 찢어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일렬로 다 가입이 돼야 서로 스폰서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사업을 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엔 사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찢어놓으면 안 되고 스폰서랑 파트너 관계로 다 도움이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렬로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언니가 나도 사업은 하고 싶은데 가입시킬 사람이 없어. 네 교회 사람을 좀 내 우측에도 좀 붙여줘. 이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하루빨리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내 친구들을 언니 우측에 이렇게 가입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라인만 하라. 그랬더니 애터미는 두 라인이니까 두 라인만 하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내 인맥을 내 하위 멤버의 우측에 두지 말라. 내 하위 멤버의 내 인맥을 우측에 두지 말라. 이게 이제 두 라인만 하세요란 뜻이에요. 만약에 언니 우측에 내 친구를 뒀다. 그러면 이 친구도 결국엔 내가 가입시킨 거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라인이 결국에는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엄마하고 아들인데 아들은 전혀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애터미에 등록된 아들 통장을 엄마가 갖고 계시면서 아들 우측에 이 엄마분 친구를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구매하면은 또 아들이 한 번 받으니까 아들이 한 번 받는 동안 나는 또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계보도를 뭐라고 하냐면 7만 원짜리 계보도다. 30만 포인트에서 캐시백에만 집중하는 거를 7만 원짜리 계보도라고 하고요. 하위 멤버의 동기부여, 그러니까 인커리지,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춰서 아들 우측에 내 친구를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를 먼저 가입시키고 아들을 가입시켰을 경우에 이제 아들 이름으로 물건을 사면 친구들한테도 포인트가 다 공유가 되잖아요. 이렇게 내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만들어야 700만 원짜리 계보도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찢지 말고 일렬로 두 라인으로 만들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두 라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언니분이 만약에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요. 언니가 나도 애터미 사업 들어보니까 너무 하고 싶어. 나도 할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언니 내가 이쪽에는 지금 가족들도 가입시키고 친구들도 많이 가입시켰으니까 일단 언니는 우측만 좀 위주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언니한테는 좀 약간 유혹적인 그런 말이 될 수는 있겠죠. 템테이션. 네. 유혹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이 결국에는 언니의 마인드를 안 좋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언니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일단은 우리 식구는 좌측으로 다 한 라인으로 가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언니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지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어쨌든 없다고 생각하고 좌에 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두 라인을 만들어야 돼 라고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대원칙이에요. 두 라인만 하고 두 라인을 하고 절대 그러면은 나중에 좌측을 하되 일단은 우측에 우선해 이런 말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냥 소비자예요. 100%.
100% 소비자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의 성공이 나의 책임이 아니고 단지 이분의 캐시백만 잘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사업엔 전혀 관심 없는 소비자라고 하면은 아, 좌측에는 내가 가입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측에 한 명만 가입시키세요. 그리고 좌우 포인트 보면서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3%에서 7% 캐시백 받아요. 이거는 홈플러스의 뭐 30배에서 70배 캐시백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사업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노카운트의 원칙이라는 거, 두 줄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절대 내 인맥을 내 하위 멤버의 오른쪽에 가입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대원칙은 아마 은진 사장님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그냥 조금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세 번째 대원칙은 사업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좌에 이제 소비자들을 멤버들을 이렇게 쭉 붙여 나가다가 보니까 이분이 나도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고요. 또 우측에도 이렇게 소비자를 쭉 이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또 이분이 이번에는 나도 사업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 내가 후속 관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또 여기서 나도 사업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쪽에서도 또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바로 내가 가입시킨 사람 순서대로 딱딱딱 위에서부터 사업을 다 하겠다라는 사람은 거의 다 안 나오고요. 좀 가입시키다 보니까 또 좀 띄엄띄엄 이렇게 사업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업자를 기준으로 내가 7코어를 만든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어라는 거는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좌의 3명의 코어, 우의 3명의 코어와 함께 나와 함께 7코어 1, 2, 3, 4, 5, 6, 7 이 7코어로 내 그룹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내가 7코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업자를 찾아 나가시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여기서 매뉴얼의 중요한 점. 내 하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 하위에 있는 주요한 파트너예요. 사업 파트너,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과 어떤 면밀하게 도움을 주고받고 관계를 형성하고 후원을 하지 않으면은 내 코어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내 좌측에 스폰서 분이 이렇게 막 가입을 시키다가 이분이 스폰서 친구인데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 코어야. 이렇게 카운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7코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카운트에서는 이분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가입시키진 않았지만 내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나의 파트너처럼 내가 가입시킨 사람처럼 내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면은 이분이 나의 코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1코어로, 1코어로. 근데 이분이 열심히 사업은 하고 있지만 나랑은 좀 거리감이 있어서 내가 후원 안 하고 관계 안 맺고 내가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나의 1코어는 나의 이 친구다. 이렇게 해서 코어를 7코어 만들기를 첫 번째 사업 목표로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매뉴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두 라인을 해야 되고 지금 오은진 사장님께서 하위에 조금이라도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라인을 얘기할 때는 다 두 라인을 해야 돼. 만약에 네가 소비자만 하고 싶으면 좌측에 사람 있으니까 우측에 한 명이나 두 명만 달고 이렇게 30만 포인트만 맞춰서 구매할 거 구매하고 캐시백만 이마트에 30배, 70배를 받으면 되지만 만약에 사업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내가 가입시킨 사람들은 물론
포인트는 다 네 거가 되겠지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인맥을 좌에 우에 이렇게 형성해 나가야 돼.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해서 같은 그룹은 같은 라인으로 일자로 가입을 시켜야 돼. 이렇게 네,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 네네. 질문 없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9시에 캐롤님 오셨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뵙고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조금 캐롤 씨가 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진 씨가 9시에 약속이 있다고 아, 오늘 하니까 안 되신다고? 아, 내일로 네.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씨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